네, 안녕하십니까. 자, 사실 제가 법을 지금 13년째 이 업무에서 영역을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15분 내로 여기서 뭘 다 알아가겠다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 5, 6년 차 변호사들이 서면을 딱 가져와요. 자신 있게. 그래서 이거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확인했니 하면 안 했다. 이거 확인했니 하면 안 했다. 왜 확인을 안 했니? 이렇게 했다고. 자기들은 아는 한도 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문이 가끔 의뢰인들이 요청하는 것과 전혀 다른 자문이 올 때가 답변서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걸 보고 내가 다 알았다 하시면 이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범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그러면은 내가 이런 거를 볼 때 이런 점들에 주의해서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겠네. 그래서 궁금하면 한번 아는 지인분이나 뭐한테 한번 여쭤는 봐야겠다. 이런 문제의식만 가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겠구나.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모델 등 개발 단계, 사실은 AI 모델을 여기서 이제 엄밀하게는 AI 모델을 여기서 개발하시는 분은 없죠. AI 서비스를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EU 인공지능법 같은 경우에서는 모델하고 시스템을 나누고 있는데 보통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화 되기 전에 기본 이제 원천 기술이나 뭐 이런 거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개발 서비스가 출시하기 전까지 단계를 제가 나눠 보면 크게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나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정의 및 기획,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및 준비, 그리고 모델 개발 및 학습, 그리고 평가 및 검증, 그리고 개발 배포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저기는 해석이 좀 구문한데요. 배포 및 모니터링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단계별로 어떤 걸 고민하는 게 좋을까? 사실 이게 되게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나온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 전부 다 기존의 서비스에 접목하는 형태일 뿐이지. 그래서 이제 구글이나 뭐에서 다 이제 이게 과연 시장성이 있느냐 여부가 나오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인데요. 이제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의 어떤 법률 자문, 법률 문제 그거 자체로 발생하는 건 아직까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원래부터 있었던 사원 분야 중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부정경쟁 방지법 이런 게 문제가 될 뿐이지 현재도 그런 상황이다. 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조만간 이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유형들의 서비스나 인공지능 관련돼서 뭐 인공지능의 개념도 복잡합니다만은 지금 최신에 나오고 있는 뭐 딥러닝 이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체 서비스를 개발한다. 그 자체에서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렇지는 않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 플러스해서 보면 일단 문제 정의 및 기획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개발할 때 이 서비스가 향후 이렇게 출시되거나 할 때 어떠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법적 자체에서 막혀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EU에서 인공지능법이 발효가 돼서 이제 적용은 좀 몇 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EU에서는 범죄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은 금지하겠다라 하고 있거든요. 개인의 특성이나 프로파일링만 따라서 다른 거가 아니라 그 2개만 가지고 범죄 발생 가능성을 하는 거는 금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도 하고 우리나라 시장만 좁으니까 유럽도 보고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막 개발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걸 모르고 그냥 딱 개발했는데 사용을 못합니다. 아니면 개발자들 그렇게 해서 사업 다 기획하고 했는데 안 되는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최근에 한참 논란이 됐었죠. 딥페이크 사실적인 관계에 관한 것인데 사실의 기초에서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는 걸 딥페이크라고 하는데 보통 그거를 완벽하게 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쓰일 게 몇 가지 한정되거든요. 영화를 만들 때 쓰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기사를 만들 때 쓰이고 사실 이게 딥페이크를 통해서 쓸 수 있는 게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창작 활동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제가 그걸 만들면 시장으로 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배우들도 싫어하고 지금 할리우드 같은 경우는 배우들과 제작사 사이에 업무 협약이 체결됐거든요. 파업됐다가 너 나 사용해서 딥페이크처럼 활용하면
피를 지급해야 되고 내 동의 얻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지금은 감안하지 않고 진행한다든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법률 막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변호사처럼 해줄 수 있는 걸 어떤 서비스에서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인한테 보급하려고 그래. 근데 변호사법상 안 되거든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변호사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변호사만 상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 서비스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민을 못 하신다든지.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유인공지능 뭐 이런 거는 뭐 보시고 또 이게 고위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 채용 시스템 개발하신 회사가 몇 군데 있죠. 마이더스나 뭐 이런 데 있는데 지금 이제 EU 같은 경우는 채용 관련해서 평가하거나 뭐 이렇게 서류 검토하거나 하는데 쓰이는 시스템은 고위험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고위험으로 보면 엄청나게 의무들이 많이 달라붙습니다. 근데 내가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는데 그 많은 것들을 하다 보면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초반기 때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해당 시스템 게다가 플러스 좋아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결과물이 실제로 활용 가능한 거냐 이런 부분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선제적 대응 뭐 당연히 미리 알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그걸 안다고 해서 꼭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저희한테 와서 여쭤보면 그런 방식은 안 되고 혹시 이런 방식으로 바꿔보는 거 어떻습니까? 라는 제안도 해드리거든요. 이제 그런 고민들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 서비스의 기획은 했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실수는 안 하겠지만 사실은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를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그에 들어맞는 데이터가 있느냐 있으면 내가 그걸 구할 수 있느냐 이 두 개가 가장 더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서비스만 고민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문제가 된다. 실제 사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자문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다 했대요. 기획도 잡고 서비스도 된다는 거 법률적으로 뭐 의사들한테 확인도 하고 다 되는 걸로 확인하고 이제 다만 의사가 이거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해도 된다라는 의견서만 받아오면 자기가 협력 의사로 해가지고 여러 명들이 들어오신다고 해야 저희한테 검토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막상 가보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는 해볼게요. 했는데 보니까 의료법상 그런 행위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의사들하고 협력해서 피를 받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사업 모델이 이렇게 가시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 감안하시고 하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 됩니다. 뭐 최근에 강남원이고 뭐 문제가 몇 건이 된 건들이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 드려가지고 사업이 좌초된 적이 있거든요. 다 되셨다고 하고 투자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가볍게 검토만 받으러 왔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수집 및 준비. 사실 데이터 수집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참 실무적으로 애매해요. 그러니까 큰 기업들은 정말 문제가 됩니다. 데이터 수집이나 이런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됐다 하면 그냥 끝나지 않아요. 탈탈 털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그만한 기업들은 고민을 합니다. 이게 데이터 수집을 할 때 법적인 문제가 된다는 건 몇 가지 알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상 적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좀 이제 많은 서비스에서 이슈가 돼야 되고 또 내부자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알아둘 필요는 있다. 일단 데이터 뭐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크롤링을 통해서 수집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남의 옛날에 여기어때하고 야놀자하고 소송이 있었죠.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데이터베이스 거의 뭐 그대로 긁고 왔는데 문제가 돼서 뭐 형사상 문제는 안 되고 민사상 문제만 되고 막 그러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러면 나는 데이터를 구매하니까 문제가 안 되나? 데이터를 구매하면 문제가 안 됩니까? 돈 주고 사오면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어떤 경우에? 예를 들면 데이터를 살 때 사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개인들에 관한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너 이거 제대로 뭐 동의받고 뭐 한 거야 확인만 하고 구매를 했어. 근데 나중에 문제 됐더니 알고 봤더니 동의도 안 받고 남의 거 딱 가져와서 본 겁니다.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구매했다는 이유로 안 넣을까요? 서비스 출시를 했을 때 넣습니다. 그리고 뭘 따지냐면 너 이거 구매할 때 사람 사진이 있었고 개별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상식적으로 정말 동의를 받고 하는 건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요. 법은. 그런 걸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인을 해야죠. 구매할 때 계약서에 이런 문제 이런 거 확인 거쳤고 이런 거를 확인했고 뭐 했음을 보장한다. 이런 것들을 넣어준 거 안 넣어준 건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크롤링 할 때도 공개된 대인 정보는 판례상 괜찮다고 했는데 그냥
법을 공부 안 하시면 공개된 개인정보는 괜찮다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개한 개인정보의 개인 정보 주체 의사에 반하여 심하게 뭐 개인적 권리를 침해할 뭐 위험이 없거나 관련된 시장성이 뭐 충돌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가명 처리한 데이터 활용하는 경우에 가명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사실 이제 가명 처리 절차는 법상 있는데요. 잘 못하십니다. 실무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명 처리하면 데이터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필요가 없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또 가명 처리할 때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뒤에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가명 처리 관련되는 경우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또 데이터의 편향성 대표성에 문제가 없는지, 어떤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만들었다가 그게 결과가 편향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EU에서도 그런 법에서 문제를 삼고 있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실제 사례에서 예를 들면 A 사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기록을 제공받아 가지고 학습 데이터 등으로 사용하고 개발해서 서비스를 막 사업 모델을 추진하고 있어요. 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환자의 진료 기록을 제공받는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법상으로, 여기 혹시 관여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 의료법상 진료 기록은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환자의 동의만 있으면 되나? 개인정보법상? 그건 동의의 수준하고 좀 다릅니다. 신청을 직접 해야 되고, 그러면 A 사업자가 환자들로부터 각각 네가 신청해줘 해서 받아요. 그렇게 하면 환자들이 협조를 할까요? 그냥 개인정보 동의도 잘 요즘 귀찮아갖고 안 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지? 그럼 환자가 받은 거를 환자들 가입할 때 내가 동의 받아가지고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뭐 이렇게 할 수 없나? 막 이런 고민들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진료 기록을 직접 받는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회해서 동일받아서 하는 방식이면 그때부터는 의료 기록이 아니고 개인정보가 되니까 뭐 받으십시오. 막 이런 식의 자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모델 개발 및 학습, 해당 시스템의 자체 편향성 문제 뭐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한 것과 연동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개발 등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 의무를 잘 하고 있는가를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서의 문제는 개발 과정과 이 학습 과정에서는 크게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향후에 있을 내가 문제가 되거나 서비스의 결과가 잘못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그러한 솔루션들을 좀 내부 시스템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인공지능법에서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위험 관리 체계를 마련해 놔라, 시스템 자체에. 품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놔라.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할 건지를 미리 예상하고 그 위험이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인지 평가하고, 그러면 이거에 필요한 거를 좀 감액시킬 수 있는 조치를 이 단계에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 위험성이 낮아졌어, 완화됐어, 거의 괜찮아, 인용 가능, 납득 가능한 수준이야 정도가 됐을 때 출시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됐는지 봐야 돼. 그런 것들이 준비를 꼭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개발 과정에서 자료를 남겨놔야 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난 사업자니까.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요. 실제로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개발 학습 과정에서 엄청 직원들한테 교육하고 했어요. 근데 유출이 됐네? 근데 교육을 했는데 교육 자료는 없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교육을 했는데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은 했습니다. 몇 시간부터 몇 시간. 진술서 다 직원들 받아가지고. 진술서 받으면 직원들은 회사 사람이라 그 신빙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접근을 할 때.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 또 이제 평가 및 검증. 이 평가 검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편향성 그런 건 항상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과물로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이게 실제 서비스로 출시하기 직전에 이거 괜찮나? 이제 결과물을 보는 것들이잖아요. 검증이라는 것이.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이 검증 데이터를 넣었을 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가 보는 건데, 그 결과물을 봤을 때 이제 이루다 사태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된 게, 원칙적으로는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가 대화 과정에서 딱 나와버렸기 때문에 논란이 돼가지고 이제 뒤로 돌아가서 개인정보 이거 학습 데이터 사용할 때 다른 네 사업에서 가져온 걸 사용했네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건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혐오 발언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시작이 됐지만 법률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돼 보면 사실은
이 모델의 문제점이 뭔가 그리고 결과물을 봤을 때 어떤 결과물들이 막 제가 이미지 생성인데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일부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아니 창작인 것과 관련된 거 저작권의 문제가 약간 이슈가 있을 법한 결과물들이 나와. 그럼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검토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법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저작권의 위반이냐 막 이런 걸 볼 때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명확하게 산수처럼 해놓을 수 없어요. 산수처럼 해놓으면 다 포섭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을 추상적으로 해놓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수준에서 비슷한 건지는 검토는 어느 정도는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고민들은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배포 및 모니터링. 이 앞에 것도 사실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모든 단계에서. 그리고 이제 다 개발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출시 가능한 거지. 예를 들면 금융 쪽은 매번 한 번씩 바뀌거든요. 법률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능했다가 갑자기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가능한데 보다 조건이 플러스 돼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하면 사실상 출시하는 거 되게 어려운데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또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만 이거는 좀 이제 매번 소위 말하는 운이 안 좋은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에 검토를 잘 했다면 이런 부분은 좀 가볍게 스케치하는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사망자 잊혀질 권리. 사실 요즘에 이제 특히 제가 유튜브도 보고 하면 그런 유튜브 많잖아요. 사망하신 분이 요즘 노래를 커버하는 그런 것 나오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전원일기 모르시겠지만 전원일기에 나왔던 누구 인물이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살려내가지고 대화하고 옛날에 그때 같이 연기했던 분들하고 대화하고 하는 분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앞으로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서비스화 되지까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슬슬 나오는 개념이지. 근데 많이 나오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자녀가 저를 살려가지고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거 되게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제가 뭐 그렇게 유명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는 이제 제가 그런다고 하면 법적으로 좀 법률을 만들어서 난 죽기 전에 신체 말하자면 장기 기증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나는 내가 죽었을 때 나의 뭐 데이터를 사용해서 하는 건 난 반대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아니면 그런 걸 해서 수익을 얻었을 때 난 누구한테 그 수익이, 왜냐하면 상속재산 여부가 문제가 돼요. 내가 죽었을 때 상속재산은 있는 재산은 그대로 민법에 따라서 가지만 미래에 발생한 나의 것들을 예를 들면 돌아가시면 김광석 씨 다시 살려가지고 커버고 했을 때 그게 상속재산이냐? 그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들이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다. 또 해외 시장 진출이 가능한가? 이제 지금 EU법 이제 통과돼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대기업들은 TF팀 있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고민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될 건지는 앞으로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런 고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사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 거, 최근에 그 과방위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본 조성에 관한 기본 법안도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EU법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조작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생성되어 있음을 고지를 해라, 사전 고지하라, 막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거 고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전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워터마크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워터마크는 미국이고 어디고 간에 다 추세적으로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종의 얘기라서 뭐 다 생각하고 있었겠네라고 했지만 국내 또 기업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워터마크를 어떤 식으로 표시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법에 또 들어오니까. 다만 이제 지금 만들어진 법 같은 경우에는 규제 조항은 없습니다. 규제 조항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라 의무로 만들어 놓고 처벌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문제가 되는 건 그렇게 이제 법상으로 의무로 해 놓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고의가시를 따질 때는 그 기준을 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은 안 하는데 너 이 법에 이렇게 의무로 해놨는데 이 법률 이거 서비스 출시할 때 사전 고지했어? 뭐 했어? 아니면 위험관리 시스템 만들어놨어? 안 하면 고의과실을 더 추정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기사분들이 지금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 기본 법안이 통과되고 이제 본회의만 놔두고 있는데 물론 이제 본회의도 언제 지금 전국이 그래서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과방위까지는 통과하고 지금 법사위 심사 중이라 또 통과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법이 엄청 복잡한 법들도 있는데 이런 법들은 보시면은 대략 무슨 얘기인지를 알고 가볍게 쓰여 있거든요. 한 번 정도
일견을 해보시면 아 앞으로 법들이 어떻게 방향이 좀 가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제일 관심 있게 보실 거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제 지금 마련 중에 있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최근에 통과된 법하고는 좀 다르게 될 겁니다. 규제를 좀 담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법안도 약간 규제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냐면 그 개발자분이나 이분들이 법 얘기하면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개발자가 아닌 분들이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받고 누가 규제 대상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관심을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두라는 얘기는 법률가만큼 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관심을 둬야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게 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인공지능 쪽 같은 기술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일반 범주에 조그마한 영역만 들어가는 기술 분야는 좀 덜합니다. 그 영향성이.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 왜 더 문제가 되냐면 범용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에서 알 수 있다시피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너무 넓거든요. 그러면 그게 법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웃법이 난리가 나는 거고요. 다른 나라도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로 여러분들도 보셨으니까 나중에 좀 관심도 가지시고 뭐 협회나 뭐 단체를 만드시거나 들어가면 그런 얘기도 해서 이제는 뭐 입법 활동도 뭐 직접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협회 차원에서 감안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